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서달달. 싱어송라이터 백개월입니다. 네, 2021 대전 청년 주간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 노래 잘 들어주시고 청년들의 이야기도 같이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좋아하는 장마, 좋아하는 정보도 에이드 한 입 머금고 모든 게 완벽한데 딱 하나 내가 좋아하는 네가 없어. 네가 좋아하는 음식,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 맞춰줄 준비가 다 되었는데 모든 게 완벽한데 딱 하나 내가 좋아하는 네가 없어. 처음엔 그냥 넘겼었는데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신경 쓰여. 지금은 어디에서 무얼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다른 남자가 있는지 떠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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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라 내 맘도 몰라주는 너 미워 죽겠다. 떠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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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라 이제 헤어날 수 없어. 나 좀 좋아해주라. 너의 첫인상은 정말 바보 빙구 같았어. 낯을 가리는 성격 탓인지 바보인 건지 안녕 고마워 인사도 못하고 오해하게 만들어 베이베. 성격 탓이든 바보든 바보 빙구 같은 게 이젠 그마저도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안녕 고마워 인사도 못하고 오해하게 만들어. 처음에는 그냥 넘겼었는데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신경 쓰여. 지금은 어디에서 무얼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다른 여자가 있는지 또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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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롱 내 맘도 몰라주는 너 미워 죽겠다. 또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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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롱 이제 헤어나올 수 없어. 나 좀 좋아해주라. 어떤 남자를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차분한 스타일 아님 나쁜 남자 그것도 아니면 유머러스. 또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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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로 내 맘도 몰라주는 너 미워 죽겠다. 또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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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롱 이제 헤어나올 수 없어. 나 좀 좋아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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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21년 대전 청년 주간 MZ세대의 사고방식을 들여다보는 대전 청년 토크 콘서트 청년 담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청년 진행자 김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전에서 활동 중인 혼성 듀오 서달달과 백겨울의 멋진 음악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패널 여러분들도 잘 들으셨죠?
네, 상당히 많이 긴장하고 계신데 지금 유튜브에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있고 세계 채널에서 제가 잠깐 봤는데 한 1,000명 정도, 네, 1,000명 더 넘게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2021 대전 청년주간 메인 프로그램 청춘 담다는 MZ세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많이 다르다는 우리 MZ세대, 과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또 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어떤지 다양한 이야기를 대전 청년들과 함께 공감하고자 기획을 했습니다. 먼저 청년 담다 두 번째 섹션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섹션은 4명의 대전 청년들이 함께 하는데요. 한 분 한 분씩 직접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수님부터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역시 대전에 살고 있는 대전 청년이고요. 현재 대전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대전 청년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년하우스 시작 전에 이 영상들 다도 보셨죠? 대전에 청년들을 위한, 청년만을 위한 청년하우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다음 동희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대전에서 살고 있고 함께 이제 청년하우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30살 김동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청년하우스에서 오셨고요. 다음 정원식님. 안녕하세요. 저는 코레일테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대전에서 생활한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그전에는 광주에서 생활을 했고 지금은 대전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는 청년 한 명입니다. 네, 대전 1년 차이시군요. 마지막으로 양혜빈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내에 있는 커피 관련된 기업에서 근무하고 이제 기획하고 관리하고 있는 양혜빈이라고 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우리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좀 더 허심탄회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분위기를 먼저 조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손발이 오그리하겠지만 서로 눈인사를, 눈을 맞춰주면서, 그렇죠. 웃으면서, 자, 청춘 담다 MZ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만큼 열정적으로 여러분의 존재감을 뿜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토크의 문을 열기 전에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옆에 보시면 OX 퀴즈 답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는 문제에 답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퀴즈엔 당연히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작은 강화물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가볍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신조어 문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MZ세대이지만 신조어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을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보는 여러분들, 청년분들도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퇴사 짤로 유명한 가영이 짤 아시나요? 가영이 짤. 네, 가영이의 대사는 잘 들어보시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족쇄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가 맞다. 맞으면 O, 틀리면 X.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상의 모든 족쇄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이 멘트가 맞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O, X, O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X였습니다. 이 세상의 족쇄와 속박이 아니고 굴레와 속박이었습니다. 네. 굴레와 속박. 첫 번째 문제. 팻말이 없으신가요? 네, 그럼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달. 네. 두 번째 잘 들어주시고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기 퇴직이라는 말이 있대요. 조기 퇴직. 조기 퇴직 뒤 다시 새 일자리를 찾는 세대를 가리켜 반퇴 세대라고 합니다. 반퇴 세대. 맞으면 O, 틀리면 X. 조기 퇴직 뒤 새 일자리를 찾는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 반퇴 세대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정답은 O였습니다. 네. 반퇴 세대. 정년은 60세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50세 정도의 퇴직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갖는다. 100년 직업은 없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직업을 찾아서 반태 세대가 또 신조어로 나왔다고 합니다. 두 문제 다 맞추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네, 담당자가 끝나고 뭔가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담당자를 찾아가 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청춘 담당 MZ세대 토크 콘서트 두 번째 섹션 주제는 달라진 일과 직업에 대한 관점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직업이나 선호하는 직장도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활동을 하는 세대 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세대, MZ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MZ세대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워라밸이라고 합니다. 승진에 관심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게 워라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청년 패널들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쭉 진행을 해보니까 서두가 길어지면 40분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보고 있는 청년분들도 혹시나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MZ세대의 워라밸이란 무엇이고 왜 워라밸을 선호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개는 저쪽부터 왔으니까 혜빈님부터 네, 워라밸에 대해서 한번 본인의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네, 저는 일과 삶의 밸런스가 맞게도 살아봤고 또 지켜지지 않게도 근무해본 사람으로서 이제 워라밸의 저만의 정의를 좀 내려보자면은 인생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은 쉽게 이제 버닝아웃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좀 길게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워라밸이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본인은 현재 워라밸을 하고 있습니까? 나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워라밸의 가장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걸림돌은 퇴근 시간이 정시 퇴근이더라도 막상 집에 와서 저녁 먹고 하면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겨우 3-4시간 정도밖에 없다는 게 조금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네, 그 3-4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네, 그러면 다음 이어서 원식님, 네, 본인이 생각하는 워라밸에 대해서 한번 서로 공유해 주시죠. 제가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워라밸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해 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워라밸은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게 인터넷에 찾으면 나오는 사전적인 정의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워라밸이란 우선 본인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제 나름의 정의를 해봤는데 우선 사회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 청년이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그 나머지 시간엔 뭘 할 건지 또 다른 본인의 가치를 창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시간은 넉넉하게 주어져야 하는데 보통 소정의 그 근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근로 시간의 이외의 시간은 가치의 창출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9 to 6를 지키면서 6시에 퇴근을 하면 대전천을 산책을 하고 어딘가를 산책을 하는 게 저는 워라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배우는 것도 워라밸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요즘 워라밸을 찾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운동, 헬스를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헬스를 해봤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내 몸을 위한 가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워라밸이라는 정의를 새로운 가치 창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왜 선호하는지는 제 친구들이 다 선호를 하다 보니까 나도 선호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주변에서 선호하다 보니까 나도 이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서로에게 발언자에게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물으셔도 돼요. 네, 알겠죠? 자유롭게. 네, 지금
아이스 브레이킹을 약간 했는데도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끼리 이 잔디밭에서 캠핑을 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나는 지금 캠핑에 와 있다. 네,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금 원식님이 얘기를 한 것처럼 뭐 가치 창출을 위한 시간도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사람마다 그 워라밸의 기준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원식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는 9 to 6 이후에 이제 본인을 위한 뭐 산책이라던가 운동이라던가 이런 시간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일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퇴근 시간 이후에도 일 생각이 날 거고 또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이 나니까. 근데 그런 사람에게 그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9 to 6의 그 근무 시간을 대입을 해서 워라밸을 논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워라밸을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청년들이 이제 많이들 선호를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기회비용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근무 시간 이후에 다른 거를 해서 얻어지는 그 행복과 또는 근무를 더 연장을 해서 일을 더 해서 얻어지는 행복의 그 차이를 비교를 했을 때 근무 시간 이후에 나를 투자하는 그 가치가 더 크다면 워라밸을 더 선호하는 사람일 것이고 일을 너무 좋아하는 워커홀릭과 같은 사람이라면 워라밸보다는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자아실현하는 것에 대한 행복을 더 느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청년하우스는 정시 퇴근을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님. 네, 그 방금 동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동희님은 너무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청년하우스 운영팀으로서 참 든든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워라밸은 어떤 자신의 인생을,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또 본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좀 빈틈없이 꼼꼼하게 챙기고자 하는 욕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 일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나의 업무를 통한 어떤 성과라면 조금 더 업무에 매진을 할 것이고 업무 외에, 일 외에 나의 여가 시간에 나의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든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시간에 조금 더 매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그 6시 퇴근이 보통이잖아요. 근데 저는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유치원에서 하원을 하는 시간이 5시에서 5시 반 사이인 거예요. 근데 맞벌이 부부다 보니 그래서 직장에서 유연근무제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뭐 육아 시간도 있고 유연근무제가 있는데 저는 8시 출근해서 5시 퇴근으로 유연근무제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저 위에 있는 팀장님께서 싱글이신데 1인 뭐 세대인데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너가 이렇게 너의 기준에 맞춰서 직장 생활을 하면 나는 너하고 1시간을 일을 소통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고 아내하고도 얘기를 해본 결과 5시에 퇴근하고 육아를 다시 출근을 하지만 그 일은 하지 않잖아요. 육아라는 내가 선택한 내 가정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면 그것 또한 워라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팀장님을 어떻게 설득을 할까, 일을 조금 하고 좀 더 성과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워라밸에 대해서 기준이 각자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워라밸을 선호하는 현상이 지금 MZ세대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현상은 도대체 왜 나타나는 것일까라는 의견을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전 1년차 네. 우리 원성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워라밸을 사람들이 왜 이야기를 할까요? 선호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요즘은 너무 보고 듣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매체들이 저희한테 접근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에서는 이런 걸 보여주고 이런 플랫폼에서는 이런 걸 보여주다 보니까 본인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걸 점점 알아가는 과정. 예, 그리고 일이 더 필요하면 나는 일을 하면서 가치를 더 올리겠다. 아니면은 나는 좀 더 운동을 하면서 아니면 여행을 하면서 나의 가치를 더 올리겠다라는 걸 본인들이 느끼기 때문에 결국은 우선 다양한 매체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더 선호되고 붐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러면 뭐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는 워라밸 문화를 인정하는 상사분들이 뭐 보편적인 문화가 형성이 됐나요? 근데 저희도 직장 내에서 아무래도 젊은 연령층들이 많다 보니까 MZ 세대라는 단어를 굉장히 친숙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키워드가 나왔다는 것 자체부터가 그래도 많이 공감을 해주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제 이야기의 연장이다 보는데 저는 유연 근무에서 5시에 퇴근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5시에 짐을 싸고 일어날 때 많은 책상들에 앉아 있는 그분들의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따뜻한 눈빛은 아니세요. 그래서 아직은 워라밸을 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참 유행했던 90년생이 온다. 저는 80년대생이기 때문에 그 저 밑에 있는 90년대생들의 생각은 또 어떤지 또 많이 궁금을 했거든요. 네, 우리 90년대생이신가요? 그러면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혜빈님의 의견은 워라밸. 네. MZ 세대가 워라밸을 중시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그 집단에게 많이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희 이전 세대 분들은 이거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개인주의가 이기적인 것과는 다르게 자기 개인이 중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중요해졌는데,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는 사실 MZ 세대 입장에서는 회사를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전 세대 분들은 회사를 위한 게 너를 위한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 일단 MZ 세대가 살아온 환경 그리고 갖고 있는 가치관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좀 보면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회사가 내 거다라는 마음으로 너가 나중에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주인의식 가지고 열심히 해라 라는 말을 MZ세대에게는 그렇게 와닿진 않는다라는 의견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결국은 뭐 둘 다를 위한 것도 물론 있지만 공감하기는 조금 어려운. 근데 이건 회사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다른 것 같아요. 개인 사업자는 퇴근이 없고 뭐 본인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문화 예술 쪽에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공기업에 계신 분들도 있고, 워라밸의 가치나 생각하는 뭐든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청년하우스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또 청년하우스의 워라밸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 선호하는지 한번 어느 분부터? 두 분 중에. 네, 윤수님. 방금 혜빈님 말씀하신 것처럼 MZ세대에서 워라밸이 선호된 이유는 본인 스스로 자아와 어떤 자존감이 강해져서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여러 가지 기회와 선택지가 다양해졌다는 측면이 또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MZ세대 이전의 기성세대 분들은 뭐 퇴근 후에 삶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다양한 취미 활동이나 아니면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여러 가지 배움의 기회나 새로 내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잘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법적, 제도적 환경이나 주 52시간 근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회의 분위기 자체가 좀 워라밸을 선호할 수 있도록 좀 이끌어가지 않고 있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동희님. 저는 이제 이렇게 워라밸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MZ세대 분들도 그렇고 사실 기성세대도 포함해서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많은 경쟁에 노출이 되어 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이제 취직하기 위해서, 그리고 직장에 취직했다고 해서 그게 또 다는 아니잖아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잘 키우고, 근데 이게 그 극소수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지, 사실 모두가 다 스카이에 갈 수 있고 모두가 다 삼성에 취직할 수 있고 그런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쟁의 환경에 너무 지친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서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주인의식을 가져라의 그 주인이 될 수 있는가. 대표는 한 명이고 회장님도 한 명이고, 그런데 그 사장이 내가 될 수 있는가를 봤을 때 거기서부터 저희는 좀 그 지침과 허탈함, 무력함을 좀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사회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누적된 경쟁이 만들어낸 지금의 사회가 워라밸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 의식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또 일례로 이제 요즘 베스트셀러들 보면은 그런 책들 있잖아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뭐 이런 책이라던가, 아니면 우리는 조그만 존재, 그러니까 우리를 되게 조그마한 존재로 이제 여기는 그런 책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계속 그 개인을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수필과 에세이들이 사랑을 받는다는 거는 저희가 그만큼 많이 지쳐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힘든 직장 생활에서의 탈출구를 워라밸이라는 걸로 해소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주변에서 혹시 이런 워라밸을 하는 사람이 좀 이상적이다라는 사람이 있었나요?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진정한 워라밸이지 않을까? 퇴근 후에 뭐 산책을 하시거나 뭐 헬스를 하시거나 뭐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 이런 거가 진짜 워라밸이지 않을까? 주변에. 네. 근데 이제 회사의 특성마다 다르겠는데, 어떤 특정 회사는 정확하게 일주일에 40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출근 시간이 예를 들어 오늘은 9시, 내일은 10시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딱 40시간만 채우면 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 그래도 좀 본인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TV 프로그램 어쩌다 출근인가요? 거기에 직장인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저희랑 같이 MZ 세대들이 많이 나오는데 직장마다 천차만별이다가요. 근무지도 다르고 뭐 환경도 다른데 어느 직장에서든지 그러면 본인이 내가 느끼는 워라밸은 이거야라고 하면 그것이 워라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워라밸을 선호하는 것처럼 MZ세대는 기존의 분위기나 현상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같은데,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편견 없이 나와 맞는 직업을 찾고 엔잡러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직업을 한 번에 하는 것도 추세인데, 직업의 다양성을 찾는 배경과 MZ세대가 갖는 엔잡러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2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나요? 본인의 직장만 꾸준히 다니고 계신가요? 저는 어떻게 보면 엔잡러일 수도 있어요.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는 이렇게 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진행도 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즐거워요. 즐겁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육아를 또 주말에 혼자 독박으로 해야 되니까 뭐 금전적인 보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셋이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형성이어서 저는 그렇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재 직업 외에 하나 더 할 수 있다면 어떤 거를 하고 싶으신지 한번 혜빈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를 더 할 수 있어요. 아니,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직업을 더 갖고 싶으세요? 돈을 많이 버는 부업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가능한 걸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패션 디자인을 학원을 다니면서 따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좀 전공을 살려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파는
걸로 수익을 내고 싶습니다. 브랜드 런칭을 해가지고. 그 정도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원성님, 원식님, 네. 저는 지금도 조금씩 해보고는 있는데 네. 저는 아무래도 글 쓰는 작업을 계속 뭐 일기라든지 아. 나만의 수필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이렇게 글로 쓰면서 아 이걸 책으로 한번 내보면 뭐 꼭 직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또 다른 가치가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그 적은 것들을 뭐 온라인상에 업로드하거나 그렇게는 안 하세요? 가끔씩은 하는데 네. 또 이게 저 혼자만 아직은 보고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오글오글 합니까? 예. 네, 그렇군요. 저도 그 하사홍 시인의 시집을 집에 어떻게 하다가 온 거를 봤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몇 글자 아닌데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괜찮다, 많이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또 직업을 가진다면 원래 전공도 있으시고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전공이 조금 다양하기는 한데 이제 그중 하나 전공이 이제 작곡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무 시간 외에 이제 저한테 개인적인 시간이 주어질 때 그런 예술 활동을 하면서 부수입을 이제 얻기도 하는데 사실 제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저는 주식으로 떼돈을 벌고 싶습니다. 네. 저도 뭐 코인 주식 그렇죠. 주변에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아직은 못 봤어요. 아직 파란색을 달리고 있는 주변의 지인들을 봤는데 어떻게 하다가 처음에 들어가긴 했는데 네, 저도 뭐 그런 로또 같은 꿈이죠. 네, 그런 꿈은 하나쯤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수님. 예, 저도 뭔가 관심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업무를 뭐 엔잡으로 가지고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벌써부터 저희가 이제 퇴직 후의 삶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퇴직 후에도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을 갖춘 일을 좀 부업으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고 그러면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전문직보다 기술직을 뭐 연봉을 좀 많이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년이 없다라는 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도 뭐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직종을 찾아서 기술을 배우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도 정년을 생각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럼 혹시 네 분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혹시 현재 있나요? 뭐 적금을 든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배움을 찾는다든지.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재테크도 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투자도 해봤지만 정말 소질이 없더라고요. 예, 결국 제자리고 오히려 뭐 투자 손실만 보고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자 해서 저는 사실은 지금 일에 굉장히 몰두하고 몰입을 해서 제 연봉을 높이는 쪽으로 좀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워라벨에서 사실은 워가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삶에서 굉장히 좀 업무에 몰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봉을 많이 높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의 삶을 좀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건강을 유의하시면서 일도 좋지만 네. 그러면 다른 분들도 지금 준비하시는 게 혹시 있거나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혜빈님 계속 패션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그럼 미래가 아니고 지금 당장 궁금하고 배우고 싶어서 하시는 건가요? 노후 대책으로 나중에 테일러샵을 네. 그냥 일반 정장이 아니라 좀 멋진 그런 정장을 만들어주는 테일러샵을 차리고 싶어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꼭 제 정장을 한번 부탁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원식님은 정년을 이후의 삶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저는 아직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안전관리라는 곳에 좀 제가 하는 업무가 그쪽이기도 하고 안전관리 쪽에 좀 치중을 해서 그쪽에 관련된 공부나 자격증 이걸 좀 아직은 모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는 언젠가 그걸 좀 풀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격증으로 조금 더. 네, 동희님은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적금이라던가 보험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최소한의 그 노후를 위한 이제 대비를 하면서 나머지는 다 저한테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제가 가고 싶은 곳 가고 그렇게 했을 때 제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기에게 투자하는 거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자기만의 투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청년들이 도대체 왜 엔잡러를 추구하는지,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고 퇴근 후에 자기만의 삶을 그냥 편하게 쉬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면 되는데 굳이 직업을 하나 더 갖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변에 뭐 엔잡러, 뭐 저도 지인 중에 야간에는 뭐 택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배달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아는 분은 아파트에 대출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라는 예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지인에서는 엔잡러를 하는 이유는 뭘까? 궁금합니다. 있나요? 네. 결국은 그 소득으로 뭐 네네. 대표되는 성과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직업만 가졌을 때 내가 이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내 연봉을 높여서 나의 소득이 증가하는 확률보다 다양한 직업을 가짐으로 해서 얻게 되는 소득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M잔러의 길을 택하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득에 대해서 네. 있나요? 주변에 없나요? 엔잡러?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MZ 세대 같은 경우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걸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소득이 결국은 소득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는데 결국은 필요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엔잡러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소득이야 다양하겠지만 그러면 현재 여기 네 분은 1인 혼자 살고 계신 분 혼자 다 자취하세요? 네 분 다 자취? 그러시군요. 저희가 청년주간에서 청년들의 소확행 인스타에 올려주세요 해서 쭉 받고 그다음에 본인의 가계부를 쭉 받아서 같이 전 시간에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득의 대부분의 지출은 일단 월세? 청년주택에 살고 계신가요? 청년하우스에 두 분 다 살고 계신가요? 그렇진 않으세요? 못 들어가셨나요? 요새 인기가 많습니다. 빈방이 없나요? 때문에, 예.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일단 요거 하고 청년하우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지금 많은 분들이 현재도 300분이 넘게 저희 채널만 보고 계셔서 청년하우스는 잠시 후에 듣고 그러면 1인 세대 그리고 다 자취하는 직장인 4분 이렇게 기준으로 왜냐면 그 자기 환경에 따라서 생각하는 엔잡러, 워라벨 이런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초적인 걸 좀 알고 여쭤보려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자취생들의 1인 세대가 갖는 엔잡러는 지금 4분은 현재 간혹 하시고 나머지는 현재 안 하시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주변의 엔잡러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엔잡러에 대해서 주변 지인들은 어떠세요? 주변에 본인들의 지인들은 엔잡러 오케이 좋아 아니면 나는 엔잡러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소득 말씀하셨지만 주변 지인들은 어떠세요? 회사에 엔잡러가 있나요? 커피 회사에? 하나 뭐 건너서 이렇게 SNS를 통해서 지켜보는 사람 중에는 있는데 일단 엔잡러가 되기 위해서는 워라벨이 지켜진 삶을 살았을 때 일단 가능한 것 같고 이제 두 가지로 갈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내 직업 외에 하게 됐는데 그게 운이 좋게 돈이 벌리게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캠핑을 가고 싶다거나 뭐 사고 싶은 게 있다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택배를 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엔잡러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거를 하게 되다 보면은 또 워라밸이 없는 삶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직업도 일이기 때문에 워라밸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 결국에는 네,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워라밸에 대한 인식들은 어떤가요, 청년들의? N잡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메인 잡 외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뭐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들 저 친구는 다양한 탤런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이런 어떤 부업으로 인해서 본업에 지장을 주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좀 피해를 주는 실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좀 주변 동료들의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렇다면 직업이 많이 바뀌는 또 세대잖아요. 평생 직업은 없다고 하는데 혹시 청소년기에 본인의 장래 희망? 왜 우리 그 전에는 많이 썼잖아요. 학교에 제출을 하기도 하고. 장래 희망과 현재 직업은 다 다르시나요? 같다. 다 다르시죠. 혹시 한번 여쭤봐도 되나요? 장래 희망이 뭐였어요? 계속 바뀌었겠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진로를 선택하는 시기니까 고등학교 때는 어떤 어릴 때 꿈은 원래 파티 플래너였는데 네. 제가 생각한 파티 플래너는 영화에서 정말 외국인들이 파티하는 정말 그런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뭐 웨딩 플래너 쪽이거나 좀 어떤 행사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그런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과는 다르다 해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지금은 결국에는 어떤 손님, 그러니까 고객을 위해서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걸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꿈을 조금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맥락은 이어가고 네. 있다. 네. 원식님은 청소년기에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 평범한 회사원. 네, 꿈을 이뤘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꿈이 혹시 있나요? 회사원 이외에 일단 정년은 앞으로의 꿈은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건강하게 사는 게 제 꿈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예,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네네네.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는 게 네.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동희님은 청소년기에 어떤 작곡이었나요? 그때 음악 쪽이었나요? 네, 저는 음악도 하고 싶었고 사실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사업을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싶기도 했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을 써서 이제 뭔가 사회에 대한 그런 고발을 하는 그런 언론인이 되고 싶기도 했었는데 결국 지금 뭐 M잡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양한 직업이 나오는 거는 사실 예전부터 이제 그 시대에 맞는 그 세대에 맞는 다양한 직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저희가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표현을 하죠. 크리에이터들이 부업으로 엄청 각광받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연예인, 크리에이터, 유튜버 이런 직업이 희망 직업 그 순위에 있더라고요. 그 10위 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시대와 세대에 맞는 새로운 직업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저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제 모습과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 이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저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한번 맞춰볼까요? 윤수님의 장래 희망이 뭐였을지? 사실 저는 알고 있어서. 알고 있어요? 네네. 힌트를 좀 주시면. 많은 사람 앞에 서는 일입니다. 대통령이었나요? 대통령까지는 너무나 큰 꿈인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정치가가 꿈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네네. 네, 그리고 대학교 때는 옆에 있는 동희님 얘기한 것처럼 저도 좀 사회의 어떤 문제를 짚어내고 그 문제를 좀 고발할 수 있는 언론인도 잠깐 꿈을 꿨었고요. 네, 지금은 어렸을 때 꿨던 꿈하고는 조금은 다른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냥 제가 어렸을 때 마음 먹었던 가치, 그냥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그 마음만은 좀
잃지 않고 살려고 스스로 계속 다잡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도 초등학교 때는 과학자, 그러니까 막연하게 과학자가 진짜 많았어요. 장래 희망으로 과학자, 선생님, 경찰 뭐 이러다가 조금씩 세밀해지다가 저는 마이크를 잡고 남들 앞에서 서는 일을 하고 싶다 하다가 지금은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 자리도 많이 롱런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에 새로운 일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직을 해야 되겠다라는 걱정도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다른 직업으로 옮겨야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뭔가로 저도 배우고 싶은 게 많아서 배움을 또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우리 세대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플로피 디스크를 쓴 기억이 있거든요. MS 도스 이렇게 넣어서 썼던 네. 네. 그리고 그게 지금 뭐 USB로 변하고 그다음에 또 USB도 요즘에 더 많이 안 쓰는 세대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저 때도 뭐 카세트 테이프에서 뒤에 막아서 녹음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CD로 바뀌고 또 요즘은 다 음원이 온라인으로만 듣잖아요. 그렇게 빨리빨리 변하는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그런데 저는 그것도 걱정해요. 우리 밑에 있는 청소년들은 새로운 직업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게 우리 세대가 어떻게 대응하는 걸 보여줘야 그들도 저렇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거라고 간접적으로 학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신직업 만들기 뭐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새로운 직업도 있고 뭐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없어지는 직업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새로 만들어서 앞서 나가지 않으면 엔잡러도 안 되고 그다음에 선두자도 안 되고 결국 뒤쪽에서 뒤처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평생 직장이 있을까라는 고민도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는 윤수님부터 평생 직장 가능합니까? 저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워낙 그 사회 트렌드도 빠르게 변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고 또 직업도 분화되고 있고 사회 변화의 흐름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단체, 한 회사, 한 조직에 내가 평생 뭐 몸담고 이바지하고 충성을 다하고 거기에서 어떤 보상을 기대하기보다 결국은 우리 특히 MZ세대들은 스스로 각각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스스로 내 경쟁력을 갖춰서 어느 단체, 어느 조직 혹은 어느 활동이든 내가 나를 필요로 할 수 있도록 좀 경쟁력을 스스로 갖춰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하나의 1인 기업처럼 스스로 브랜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회사 안에서 내 혼자 스스로 블렌딩을 하면서 회사에 롱런할 수 있는 지금 몸담은 회사가 아니더라도 네. 언제든지 요즘은 또 이직도 굉장히 시장이 많이 열려 있잖아요. 네. 과거에는 뭐 이직 한번 하기도 쉽지가 않고 사회적인 통념상 이직을 하면 왜 이직을 했지? 라는 뭐 꼬리표가 붙기도 하고 MZ세대 이전 세대들은 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경쟁력만 있으면 충분히 이직도 할 수 있고 뭐 스타트업 창업도 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이제 어떤 한 조직의 기대기보다 내 스스로가 1인 평생 직장이 되지 않나. 네, 맞아요. 나는 좀 더 나은 환경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옮겨 다니면서 일을 했을 뿐인데 기성세대들은 오래 못 버틸 친구구나 이력서에서 내역을 쭉 보시고 오히려 배제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게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동희님은 평생 직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 직장. 방금 윤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평생 직장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공무원이나 이런 정년이 보장이 된 그런 국가직은 있겠지만 사실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기대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윤수님이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인의 브랜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윤수님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것마저도 그 브랜딩 안에서 개개인의 그 브랜딩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거기서 내가 또 각광받으려면 또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지친 마음도 이제 같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아까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요즘 이제 곧 청년이 될 그 고등학생들이 희망하는 그런 직업을 봤을 때 1위가 좀 역설적이게도 교사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5년 전에도 1위가 교사였고 그 전 5년 전에도 교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왜 교사를 공무원을 왜 1위로 골랐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40% 이상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안정적이어서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뭐 크몽이라던가 그 클래스 101 그런 이제 사이트들을 통해서 부수입을 얻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렇게 이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또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을 꿈꾸는 세대들이 곧 청년의 반열에 오른다는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좀 복잡하기는 해요. 개인의 브랜딩을 하면서 내 부수입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지금 회사에서 내가 정년을 기대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적금을 적게 하고 나의 투자를 하자를 골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원식님, 기차는 과학의 발전으로 승무원들이 줄고 결국에는 뭐 기계가 다 알아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평생 직장으로?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아직은 사람이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이제 또 뭔가를 고치는 일도 하지만 기차의 환경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쉽게 말해서 청소라는 일을 저희가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이 청소라는 일을 기계가 하게 되면 이게 또 다른 고객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가 대체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무조건 사람이 필요한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평생 직장이 가능한 걸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평생 직장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저희 아버지 세대나 다른 분들이 한 곳에 30년, 20년을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지금은 조금 저희에게는 공감을 얻어내긴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네, 저도 공감하고요. 마지막으로 혜빈님의 평생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평생 직장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똑같이 주어진 그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나 오늘도 뭐 회사 9시간 버텨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 9시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평생 어느 회사에서든 똑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MZ세대의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우리 세대는 이렇습니다라는 걸 기성세대가 좀 알아주고 포용해주면 서로가 희생을 조금씩 해주고 한 발씩 뒤로 가주면 워라벨 뭐 이런 단어가 굳이 생기지 않고 다들 행복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결혼 생활도 그렇지만 조금씩 희생하고 이해해야만 그 관계가 유지되듯이 우리의 이런 일들을 청년중화를 통해서 많은 기성세대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MZ세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날의 일과 직업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아마 많은 청년들이 공감을 했을 거고 기성세대들도 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직장 분위기나 직업의 형태 그리고 선호하는 일 등 세대에 발맞춰 꾀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좋은 점 하루라도 빨리 받아들여서 정착시키고 그렇지 않은 점들은 함께 보완하면서 좋은 쪽으로 발전시킨다면 만족도 좋고 살만한 사회, 모두가 워라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려운 주제였는데 네 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소통해 주셔서 많은 청년들이 마음이 조금 시원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다음에 이런 기회를 조금 더
많이 만들고 기성세대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여기 패널 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를 이동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유튜브 함께 하시는 분들도 아까 보셨던 서달달과 백개월님 공연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보는 동안 이 전 타임과 마찬가지로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 또 기프티콘을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2021 청년 주간 유튜브에서 댓글을 받고 있습니다. 그쪽에 댓글을 달아주셔야만 기프티콘을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2021 대전 청년 주간 이왕이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본업 외에도 여러 부업과 취미 활동을 즐기며 시대 변화에 언제든 대응할 수 있도록 전업이나 겸업을 하는 이들을 말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본업 외에도 여러 부업과 취미 활동을 즐기며 시대 변화에 언제든 대응할 수 있도록 전업이나 겸업을 하는 이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한 곡 들을 때까지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서달달과 백개월님의 공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하얀 도화지 가벼운 스케치 아직은 여기까지가 나의 현실 까만 밤 퇴근길 늘어진 그림자 오늘도 끌고 간다 월화수목금토일 또다시 월화수목금토일 내 뱉는 한숨에도 빨주노초 파남보 색색깔 빨주노초 파남보 내 꿈을 위해서 켜지는 나의 밤 꺼지는 나의 눈 조금은 지친 거겠지 괜찮겠지 어제의 내일이 오늘이 되는 밤 그렇게 꿈은 내게 온다 실력은 얻었고 시력은 잃었지 그래서 더 흐려 보이는 나의 내일 명함은 늘었고 친구는 줄었지 오늘따라 더 보고 싶다 월화수목금토일 또다시 월화수목금토일 내 뱉는 한숨에도 빨주노초 파남보 색색깔 빨주노초 파남보 내 꿈을 위해서 내 오늘이 어쩌면 지긋고 살아온 날들의 꿈인걸 오늘이 나에게 꿈인걸 동료의 칭찬에 상사의 꾸준해 내일은 없을 것처럼 취했지만
어두운 출근길 잠들게 그림자 오늘도 난 달려간다 오늘도 난 달려간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같이 소통하고 이 공연도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저만 옆에서 보고 있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꼭 이 시기가 잘 끝나서 함께하는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엔잡러였습니다. 엔잡러. 제가 쭉 보니까 정답을 맞추신 분은 GW 아이디 쓰시는 분이 정답을 첫 번째로 맞춰주셨는데요. 이분께서는 이메일 주소를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21 대전 청년주간 MZ세대의 사고방식을 들여다보는 대전 청년 토크 콘서트 청년 담다. 두 번째 섹션 승진에는 관심 없습니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6시 20분에 청년 보이는 라디오 첫 번째 섹션이 진행되는데요. 자기개발을 주제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모춘님께서 게스트로 오시니까요.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달달과 100개월님의 공연으로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즐기시면서 마지막 공연까지 서달달과 100개월님의 영상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쇼쇼쇼. 새벽을 훌쩍 넘긴 시간 나는 지금 무언가가 필요해. 어린아이 투정이 아니야.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 오늘따라 너무 괴로워. 늦게까지 뒤척이다 얕은 잠을 자는 건 이젠 아무렇지 않아. 텅 비어버린 마음을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까. 들어봐봐 단순히 외로운 감정이 아니야. 누군가를 사랑한다 해도 같은 밤일 거야. 남들보다 생각이 많고 어려운 나라서 오늘도 하얀 밤. 들어봐봐 시시콜콜한 푸념이 아니야. 누군가 함께한다 해도 같은 밤일 거야. 남들보다 생각이 많고 어려운 나라서 오늘도 하얀 밤.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 나는 지금 무언가가 필요해. 나만이 풀어야 할 숙제니까.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 오늘따라 너무 힘들어. 핸드폰을 만져봐도 누군가에게 연락하기란 쉽지가 않아. 텅 비어버린 마음은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까. 들어봐봐 단순히 외로운 감정이 아니야. 누군가를 사랑한다 해도 같은 밤일 거야. 남들보다 생각이 많고 어려운 나라서 오늘도 하얀 밤. 들어봐봐
시시콜콜한 푸념이 아니야. 누군가 함께한다 해도 같은 밤일 거야. 남들보다 생각이 많고 어려운 나라서 오늘도 하얀 밤. I wanna be with you forever. 들어봐봐 시시콜콜한 푸념이 아니야. 누군가 함께한다 해도 같은 밤일 거야. 남들보다 생각이 많고 어려운 나라서 오늘도 하얀 밤. 힘들거나 외로울 때 항상 내 곁에서 미소 짓게 만드는 너, 널 많이 좋아해. 고맙다는 한마디로 내 맘을 다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고마워, 많이 고마워. 널 많이 좋아해. 달랑달랑 달랑달랑 비가 오는 소리가 들려. 달랑달랑 달랑달랑 오늘은 이야기할래. 서투르고 부족한 나지만 항상 내 옆에서 최고라고 말해주는 너, 널 많이 좋아해. 작은 목소리로 큰 내 맘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고마워, 매일 고마워. 널 너무 좋아해. 달랑달랑 달랑달랑 비가 오는 소리가 들려. 달랑달랑 달랑달랑 오늘은 이야기할래. 널 만나고부터 난 생각했어. 난 너무 행운이야. 천사가 살아있다면 너라고 확신해. 날 항상 지켜주는 너, 나만의 수호신. 오늘은 이야기할래. 널 많이